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행복은 만들고 찾아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살려면 불행이 넘치는 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행복이 넘치는 곳이고 어떤 것이 불행이 넘치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주말에 스포츠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를 직접 경기에 참가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스포츠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특히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하는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광분을 할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스포츠는 공정한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그 룰이 잘못 적용될 때는 많은 항의를 하고 원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는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은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서 공정하지 않은 그 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주말에는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스포츠에 비유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정한 그런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불행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열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말을 기다리고 주말에 스포츠에 열광을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거나 기다려서 또 만들어내거나 해야 하는 것이 인생살이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두 가지의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족을 만드는 결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인간은 생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그런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바로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존 경쟁이 원칙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모든 것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회는 바로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그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 공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잘 지켜지고 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선진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공정한 결정들이 100%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거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그 인간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거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명함이고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한번 하자고 한다면은,
인간은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행복한 것은 행복이 차고 넘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곳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결혼, 그 다음에 자신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의 선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은 게 없고 행복감이 높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또 윤리적인 게 따릅니다. 가령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득을 주는 그런 일이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몰락을 가져오거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자영업으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 직장 생활이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실력과 재주를 가지고 한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녔을 경우, 직장에서 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아래 위에 골고루 만족을 시켜가면서 승승장구로 편안하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원 세계가 좋다, 그리고 대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한국에서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껏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원칙 하에서 나름대로 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가 만든 원칙이라는 것은 가령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아주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거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얼마든지 조정해 가면서 자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객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사업은 키워서 또 자자손손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영역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원칙이 적용이 되고 모든 것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사회인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을 버리고 그런 것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도저히 직장 생활하는 것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 이런 결정을 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자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것만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많은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유통업인데 그 유통업이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또 이런저런 방해를 받고 안 되면 안 돼서 또 이런저런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여자를 또 잘못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또 깊이 안고 다 정리를 하고 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 사업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개인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한국서 결혼 생활을 실패하게 됐는가? 이런 것은 바로 요즘 한국의 현실이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 한번 잘못했다면 패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죠. 물론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분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시골, 서울 그런 개념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지방도시에 가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국의 분위기에 젖어서 살아가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그분의 어머님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노부모의 그 외아들로서 좀 살아가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의 여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 사든 이런 사업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유통 돌아가는 데는 아주 빠삭한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좋은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많다고 해야 뭐 몇 년은 아니고 그래도 1년이 넘고 앞으로도 1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장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몫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 좋은 데서 자리를 잡으면은 수입이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인내를 하면서 목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장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상하는 그런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아무리 안 돼도 한 달 수입이 필리핀에서 20만 페소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30만 페소 이상도 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정도의 자본금으로 한국서 사업을 했을 때 또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밤새서 그 장사를 같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장사하게 되면은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친구는 다 이것저것 따져서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알아본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행복은 그렇게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계획한 대로 약 250스퀘어미터 내지 한 2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런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150에서 1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매장을 2층으로 만들고 그 뒤에는 1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자기 집을 짓게 되면은 일단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는 인건비가 필리핀은 저렴하니까 한국처럼 본인이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분은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맞다는 생각을 하면 또 따라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따라오고 했던 사람이라 제가 필리핀에서 만나는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분처럼 행복은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가 또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행복한 속에서 행복을 만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제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기술을 배워라.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됐든 쇠를 만지는 기술이 됐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됐든 본인이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하면 할수록 즐거웠고 또 거기에 연구심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직업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만족해야 할 만한 장소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 자기 뜻을 세울 수 있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으면은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가면서 아이들 가야 공부를 시켜고 그렇게 해서 스카이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쳐도 대기업에서 그 계열사 사장이나 이사까지 갈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간슬개를 다 빼놔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틀에 갇힌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주변에 보란듯이 나가 이 틀에 있다. 한국에서 최소한 이 정도 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 실상 그 속은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과외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 자기 능력껏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제대로 된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가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자기가 자기 영역을 충분히 개발을 해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오늘 일단 이 개요만 설명을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가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살아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손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